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6월 중순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더위 따위는 드시지 마시고요.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이번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활기차고 아프지 않도록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지난 한 주 동안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뉴욕 주식시장에서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고 경제 전망은 어떻게 제시되었으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뻘짓만 안 한다면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뉴욕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경제지표가 뭘까요? 바로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경제지표였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오면 시장에서는 아이고, 연준이 금리 인상 하겠구만. 이거와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주식시장의 흐름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 6월 7일 뉴욕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혼조세였습니다. 즉, 다우지수와 나스닥과 S&P가 이 세 개 지수가 한쪽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 개 지수 중에 어떤 녀석은 플러스고 어떤 녀석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혼조세라고 하죠. 월요일날 혼조세, 화요일날 혼조세, 자, 수요일날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혼조세, 화요일 혼조세, 수요일 소폭 하락에 대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5월 10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고점 부담에 부딪혀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6월 10일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잘 나왔으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거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뉴욕 증시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승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시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이미 이제 우리는 금리 인상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이거 이제 이렇게 부양책 쓰고 이제 조만간 백신 개발되고 막 경제 좋아지고 그러면 막 인플레이션 생겨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떠한 작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막 들썩거리게 만들었고 주식시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예상을 했을 뿐인데 그 예상이 주식시장을 뒤흔들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이제는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부딪혀서 이제 풀어야 되는 그 숙제에 봉착했다. 그리고 그 숙제는 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여러분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상의 이슈는요.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닥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금리 인상 확 못해. 지금 경제지표 되게 잘 나오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특히 왜 일시적이냐면요. 이번에 5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여러분 얼마 증가했습니까?
전월 대비 0.6%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0.6% 증가는 2011년 4월달 대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집중했던 거는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그런데 2020년 5월달보다 무려 5.0% 증가했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건가요? 작년 5월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작년 5월 달에, 일단 마스크는 그냥 다 의무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 봄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늘었는데,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고 이러면서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창문도 열고 이러면서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020년도 처음에 코로나19가 빵 터졌을 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시간을 끌지는 몰랐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5월달이 돼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그때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유튜브에서 이 무속인 분들이 과연 이 코로나가 언제 없어지냐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5월달, 6월달부터 없어진대요. 왜? 날씨가 뭐 풀리고 그러니까 마치 독감처럼.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 영업 못하죠. 뭐 재택근무하고 막 직장 잃죠.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도 쓰지 말라 그랬고 그냥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막 경제가 엉망진창 됐을 때가 바로 작년 5월달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마스크 쓰게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백신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이 세졌습니까? 뭐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말로 돈질하라고 막 그랬을 때 저 또라이 이런 느낌 얘기하는 사람 많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막 정말 어깨에 힘 팍 주고 나 미국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힘 팍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백신 때문에 지금 미국은 다시 벌떡 일어서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마스크 쓰고 백신 개발하고 백신 확보하고 백신 주사 맞고 막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재난지원금처럼 경기부양책을 계속 썼죠. 예, 당장 3월 11일 날 현금 꽂아주고 그거 안 되면 또 계속 뭔가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대비 정말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라는 거를 보고 솔직히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좀 부진했습니다. 자, 여하튼 지난주 한 주 동안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경제 지표는 5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였는데 증시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그리고 사실 금리 인상보다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즉 시장에 어떤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주식시장은 충격 먹고 쇼크 먹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볼까요? 4월달 무역 적자 미국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4월달 채용 공고는 전월 대비 6.0% 증가했는데 2000년 12월 이 채용 공고 자료를 집계한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뉴욕은 이제 전 세계 여행객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가게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또한 마찬가지지만 미국 중에서도 뉴욕이 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영업을 못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사람들 이제 자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실업급여 받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가게를 재개하고 이러는데 능숙하게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2000년 12월 집계한 이후에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와, 경제가 되게 좋아지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게 감정 몰입을 하기보다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음이야. 2000년 12월 이후에 자료가 집계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이 지경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4월달 채용 공고도 전월 대비 6.0% 증가했다. 자, 5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잠시 전에 말씀드렸고요. 목요일에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9,000명 감소해서 37만 6천 명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미국의 고용이 물론 매월 발표하는 실업률 고용지표 이런 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을 하회하게 되면 미국은 고용이 되게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30만 건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6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5월달에 82.9였는데요. 6월달에 86.4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한 주 동안에 발표된 경제 지표였고요. 그리고 세계은행에서 전 세계 GDP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달에는 4.1%를 전망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5.6%로 1월 달에 발표했던 전망보다 훨씬 많이 증가해서 발표했고요. 특히 경제 중심이라고 보는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3.5%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번 발표에는 6.8%로 거의 2배 이상의 급성장, 큰 변화를 체크해 놨습니다. 1월 달에는 3.5% 성장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이번에 발표한 건 뭡니까? 아니야. 미국 경제 성장률 3.5%, 6.8%.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지표, 경기 전망은 이렇습니다. 자, 경기 전망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 전망은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언제 한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대? 이거를 이제 경기 전망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모건 스탠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FED가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어떻게? 지금 6월이잖아요. 이번 FOMC에서는 아무 짓도 못하고 9월 달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늦추어 나갈 것이다. 지금 여러분 연준은요 매월 1,20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그만! 이러면 너무 충격이니까 1,200억 달러에서 한 800억 달러 그리고 몇 개월 다음에 한 600억 달러 400억 달러 이렇게 점점점 시장에 푸는 돈줄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유동성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 혹은 아니면 6월달 FOMC에서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9월달에 우리 이제 미국은 테이퍼링 할게요 라고 발표를 할 거다라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요 2023년 4월 달을 목표로 해서 9월 달 정도에 점점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줄여나가서 2023년 4월 달에는 완전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 혹은 금리 인상도 2023년 한 4월 달쯤, 2023년 한 3분기쯤 그때 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 바로 앞에 방송에서 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학습 효과가 너무 커요. 단순히 미국이 자기네 경제가 좋다고 금리 인상을 한다. 2016년에 4번 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네가 그렇게 지르는 순간 이쪽에 태평양 건너 중국이 죽어요. 중국만 죽나요? 우리 같은 나라는 더 죽어요.
그러면 중국이 죽으면, 죽는다는 표현은 중국이 힘들면 미국은 안 힘들까요? 그래서 미국이요, 지난 2015년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2016년 네 번 하겠다고 깝치다가 한 번 된통 당해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연준은 2023년 3분기 정도에나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NBC 보도를 하나 보면은요,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시점은 빨라야 올해 후반. 올해 후반이면 여러분 지금 6월 달이니까 상반기잖아요. 그러면 대략 뭐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정도, 그러니까 연말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어떤 그 연준이 보여주는 플랜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 이번 6월 달 FOMC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9월 달에, 그러니까 CNBC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늦여름 혹은 초가을이래요. 여러분, 늦여름 혹은 초가을이 몇 월일까요? 9월 달 아닐까요? 왜? 9월 달에 FOMC가 있거든요. 그러면 9월 달쯤에 자, 우리 연준은 테이퍼링 결정했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만 한 거예요. 뭐 당장 다음 달부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줄이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에는 생각도 안 했는데 생각 한번 해봤어.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자, 나 결정했다잉. 앞으로 내가 이제 플랜을 한번 생각해 볼게. 뭐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막 띵야띵야 놀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어. 가만 있어봐. 내가 되게 그 뭐 좋아하는 뭐 동네에 뭐 여자가 있는데 뭐 누나라고 합시다. 그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예를 들면 뭐 서울대를 갔어. 나 그 누나랑 잘해보려고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가야겠어. 그리고 공부를 안 하던 녀석이 엄마, 아빠, 나 공부할 거야. 결정했어. 라고 결정만 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가만 있어봐. 그러면 나 그동안 막 학교 다닐 때 책 같은 것도 안 가고 다니고 그냥 볼펜 안에 이렇게 다 꽂고 막 띵가띵가 다녔는데 가만 있어봐. 책 같은 것도 사야 되고 학습지도 사야 되고 나 뭘 부족하니까 뭐 과외도 받아야 될 것 같고 엄마 나 과외 좀 시켜줘. 이렇게 플랜을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연준이 9월 달 정도에 이제 우리 연준은 테이퍼링을 결정했어라고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12월 달 혹은 내년도에 가서 지금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이 매입 중단을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랜을 놓고 보면은요,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악재가 없어요. 왜? 주식시장에서 딱 봤을 때 어이구 저것들이 유동성을 그렇게 회수할 생각이 없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인데 금리 인상? 아이고 세상에 모건 스탠리 얘기 따르면 2023년 3분기가 돼야지만 금리 인상이 가능한 거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아직 한참 남았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어찌 보면 이거죠. 논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논할 수 있는 가운데 뭐 논아서 즐기는 건 좋은데 정신줄까지 놓지는 말아야 된다. 왜?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증시는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지금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이런 것 때문에 하도 이제 두들겨 맞아서 군살이 배겨가지고요. 증시가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주식시장 이대로 계속 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뭐 계속 가되 중간에 어떻게 주식시장이 계속 꽃길만 걷겠습니까? 분명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분위기를 즐기되 정신줄은 잡고 가자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요. 일단 내일이죠.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6월 14일은요. 단오예요.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단오라고 뭐 쉬거나 이러지 않지만 중국과 홍콩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지난주에 한참 이제 긴장했는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6월 16일부터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FOMC
예, 우리나라보다 하루 이렇게 좀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OMC 결과를 보고 뭐 이제 아마 월요일 날 뉴욕 증시는요. FOMC의 어떤 회의 결과를 앞두고 뭐 관망세다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뻘짓만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팟캐스트 팟빵에서 방송할 때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ECB 의장인 드라기 총재가 되게 여우 같다. 미국은 막 금리 인상 뭐 한 번 하고 4번 할게요. 막 그랬는데 ECB는요. 물론 미국보다 규모가 작긴 하지만 걔네들이 뭘 선택했냐면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ECB는 충격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좀 아닌 것 같고 드라기 총재는 되게 여우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완만하게 부드럽게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ECB에서 진행했던 그 진행 상황을 미국도 이제 따라하는 거죠. 왜? 옛날에 금리 인상하고 깝치다가 한번 개박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2016년 연초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아까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뭐 CNBC 보도 내용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긴장할 내용이 별로 없이 연말까지 일단 쭉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뻘짓을 하나 한다면 뭐 갑자기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 1년 동안에 연준 FOMC 회의는 8번이 열립니다. 옛날에는요. 한 번 걸러서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번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장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이고요. 제롬 파월이 되게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FOMC 회의가 끝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혹시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금리 인상 이런 비스무리한 단어를 내놓으면 주식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피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항상 정신줄을 놓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FOMC를 관망하는 뉴욕 증시과는 달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휴장이지만 16일 날 중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6월 18일 광군제와 더불어 양대 쇼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6월 18일 중국의 그 쇼핑 그 페스티벌에 관련된 또 이 주식을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아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증권 전문가가 아니라 증권사 출신 경제방송 MC를 꿈꾸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개고생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메라에 자주 노출돼야지만 카메라 마사지 효과로 이쁘지는 않지만 이 얼굴이 이렇게 카메라에 잘 맞춰져 가지고 좀 화면빨도 잘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괴롭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자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 또 화이팅하고 제가 중요한 이슈들이 생기면 또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